언제나 5월은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하고 가슴 아프고 슬픈 계절이기도 합니다. 80년 5월에 그 수많은 분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싸우다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그 역사로 남지 않았고 작년 12월 3일에는 다시 현재를 구하고 산 사람들을 다시 살렸습니다. 영원히 역사에 남을 5.18의 현장인데 이 가슴 아픈 유족들 또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문 몇 개 받겠습니다. 네, 먼저 흔들어 주실 채널 성함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세연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개헌을 제안하셨는데요. 대선을 뛰시는 입장에서 어떤 배경으로 제안을 하셨는지, 그리고 개헌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으로 연임이 가능하게 되는 건지 이게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라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또는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구 여권에서도 수차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 주권주의, 주권 재민의 사상을 목숨을 바쳐가면서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기본권도 강화해야 하고 특히 자치와 분권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 장치도 추가로 필요하겠고 특히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통해서 행정 각부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은 후보의 입장 또는 대체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민주당의 대체적 입장이긴 한데 그러나 이것은 결국 국민들이 심층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고 결국은 또 국회라고 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주로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적 논의, 국회에서의 심층 논의를 기대합니다. 네, 다른 질문도 받겠습니다. 사실 안 좋습니다. 오늘에 와서야 이제 헌법 개정 관련해서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저나 우리 민주당은 이 87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 이제 낡은 옷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7공화국을 열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객관적인 상황들 때문에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가능하면 개헌을 합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선과 동시에 하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과도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예를 들면 5.18 광주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라든지 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기본적인 것, 합의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했는데 시간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장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상황이
지금 내란 극복이 우선이다. 지금 개헌보다 중요한 건 내란 극복이다라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워낙 큰 바람에 진행이 쉽지 않았던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하지 않으면 사전투표에서는 개헌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가 없고, 결국 본투표에는 사전투표한 분들이 헌법 개정안 투표를 위해서 본투표에 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 일정한 시점 안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당시에 국민의힘 측에 최대한 국민의힘 측이 요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고 국민투표법을 일주일 내에 개정을 해서 개헌을 하자라고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측이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시한에 해당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개헌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바람에 합의 가능한 것조차도 개헌을 하지 못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또 누군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서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일부나마 놓치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긴 합니다만 당시 상황으로서는 불가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회의장께서 오해도 많이 받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다 하세요. 네. 국민의힘 후보지거나 5.18 가해자에 대한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런 시중징금이나 아니면 노동조정, 보장금 등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발포 명령자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전일 빌딩의 기총소사가 있었던 것은 탄흔으로 분명히 확인이 되는데도 실제 누가 그 기총소사를 명령하고 실시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죄도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했기 때문에 작년 12월 3일 밤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친위 군사 쿠데타를 다시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국가폭력 또는 군사 쿠데타, 국민에 대한 국가 권력의 살상행위에 대해서는 또는 그 시도에 대해서는 시효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언제까지나 그가 생존하는 한 반드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고, 민사상 소멸시효도 배제를 해서 상속재산 범위 내라면 그가 사망한 후에 그 상속자들한테까지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광주 5.18의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은 미완 상태여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직도 작년 12월 3일 친위 군사 쿠데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여전히 각 국가기관에 남아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2, 제3의 내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반드시 발본색원하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서 다시는 국가 권력을 악용하는 이런 친위 군사 쿠데타,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침해하는 일은 상상조차 못할 그런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네. 전자신문 책임자입니다. 어제 급하게 이재민 만나고 오셨는데 최근에 좀 화제 같은 것도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한 얘기로 그냥 대체하도록 할게요. 네. 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불참했고 국민의힘 교선 후보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과 뭐라고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없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오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없으니 못 왔을 테고요. 그 자체가 슬픈 현실이죠. 그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다했으면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안 왔는지 못 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글쎄 안 오기도 하고 못 오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보고 참 경악을 했는데 이 광주 당시 학살에 직접적인 지휘관이 정호용 특전사령관 아닙니까? 그 정호용 특전사령관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그 사람을 광주 5.18 민주화운동 며칠에 앞서서 선대위에 영입을 했다는 것을 보고 저 후보 또는 선대위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라고 선대위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히 저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명백히 광주 5.18 비상계엄 학대 사건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년 12월 3일에 군사 침입 쿠데타를 주동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변호인을 또 선대위에 쓰고 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로는 광주 5.18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데 본심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을 우롱하고 역사를 조롱하고 우리 광주 5.18 희생자들, 피해자들을 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우각성하고 오늘 저녁이라도 와서 반성의 취지로 반드시 참배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치 이전에 사람의 최소한의 도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이 정도로 마지막 5.18 얘기는 아주 하십시오. 네, 여기 먼저 하고 마지막 듣겠습니다. 네. 오늘 개원 얘기 원주대 교수님께서 개원 얘기 하셨는데 개원이 이루어지려면 불결 정치 시스템으로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여권의 설득에서 어떻게 될지 또 집권 후에 사실 많은 앞에 초대 대통령들이 제의를 대한민국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중국에서 로드맵 같은 거 네. 근데 지금 메인 카메라가 어떤 거예요? 거기서 있어요? 네. 내가 저걸 착각을 했네. 네. 당연히 개헌을 하려면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구 여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우리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죠. 개헌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순차적으로라도 개헌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전면 개헌을 너무 잘 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합의되는 것부터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 광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구 여권도 5.18 때만 되면 말로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내년에 다른 건 몰라도 합의되는 광주 5.18 전문 수록, 정신의 전문 수록 이 정도는 합의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 부분만이라도 저는 개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난망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워낙 말들을 잘 바꿨어요.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국가 최종 책임자의 그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1년 단축 얘기를 했던 것은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이번에는 아주 역사가 또는 우리 국민들이 준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하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굳이 그걸 더 땡겨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지위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인 것이고 이거를 국민을 위한 역사적 책임, 의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볍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기는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좀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근데 뭘 자꾸 임기 단축 얘기를 하는 건지 3년 동안 하면 그러면 개헌하기 위해서 대선을 치른다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죠. 일 중심으로 본다면 국민 중심으로 본다면 지방선거에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우리 민주당 의원님 전원이 광주 5.18 기념식에 함께 해주셨는데 같이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